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리님. 죄송해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늦게 시작했어요. 늦잠 자고 늦게 시작했는데 방학 동안 진짜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목도 아프고. 어쨌든 최대한 루틴을 오늘 늦게 일어났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도 다 했고 다 했기 때문에 목이 왜 아프죠 근데? 괜찮아요. 일단 오늘 이하윤님의 책을 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자책이 여려지지가 않는 거지? 하이는 아침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건 아닌데 뭔가 얼굴 근육이 좀 뭉쳐있는 느낌이 드네요. 네, 죄송합니다. 자, 어제 읽었던 책을 다 읽긴 했는데 마무리를 하고 감사 편지 보낼까? 오늘 다 정리할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최대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오늘도 생산적으로 루틴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미래를 당기는 가장 쉬운 방법. 이 감정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무지입니다.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 모름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과거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제 일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두렵지 않다. 과거 선택이 후회가 될지라도 두려움을 주지는 않는다. 오케이. 두려운 건 어제 선택으로 인한 내일의 불안이다. 그쵸? 어제 선택으로 인한 내일의 불안. 맞아.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알 수 없는 그 내일의 두려움은 인간이 지닌 원초적 두려움이다. 알 수 없는 내일의 두려움.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건 원초적인 두려움.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 의식은 인식하는 것이고 인식은 무엇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인식하는 것이고 인식은 무엇을 아는 것. 그러니까 뭔가를 안다, 미래를 안다. 그러면 이런 두려움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알 때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합니다. 초행길이 불안하고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이 두려운 이유입니다. 우리의 원초적 본능이 알미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감사하고 주변에 친절하게 대하며 자신만의 배품을 실천해야 합니다. 매사에 감사하고 주변에 친절하게 대하며 자신만의 발품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의 느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미래의 모습을 맞이하십시오. 지금의 느낌을 변화시켜라. 그러니까 나의 감정 컨트롤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느끼는 이 감정, 이 느낌이 삶의 방향타를 결정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미소입니다. 맞아요. 거울을 자주 보고 자신의 미소를 확인합시다. 그 미소를 통해 내 안에 있는 긍정의 힘을 끌어내야 합니다. 미소와 동반된 그 즐거운 감정 속에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미소와 동반된 즐거움. 그 즐거움 속에서 하루를 보낼 때 삶은 꽤 훌륭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즐거움 속에서 하루를 보낼 때 삶은 꽤 훌륭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삶의 방향타가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과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고 결과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즐거운 그 과정은 결과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고 즐거운 과정은 반드시 즐거운 결과 연결됩니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인생의 점들은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예감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제 목에 이게 지금 목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준 상대를 인정하고 용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그 사악 자체를 잊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걸 용서하기 위해서 또 되씹고 계속 기억하고 하는 게 더 불행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오케이. 그래서 나와 남의 관계는 사실 나와 나의 관계가 표현된 것입니다. 그 안에 상처받은 뿌리 감정이 그를 통해 표현된 것입니다. 표현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내면이 투영된 것이고 세상은 나의 내면이 투영된 것이고 그는 내 안에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내면. 내가 그와 대화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거울 삼아 나의 뿌리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이다. 그에게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에게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생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앞서 여러 번 말했듯 생각은 무의식에 올라온 것입니다. 생각은 내 자유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생각은 내 자유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무의식에 있는 생각 씨앗이 발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생각을 라디오처럼 그냥 수신할 뿐입니다. 그 수신된 생각을 나의 말과 행동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말과 행동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reacting 하는 존재이지 acting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응하는 존재이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숨 쉬는 것도 내가 의지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숨은 쉬어지는 것이 내가 숨을 쉬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내 안에 박혀있는 해결되지 못한 그 사춘기 소녀가 타인을 거울 삼아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과 행동을 통해 내면을 투사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즐겁게 해볼까? 쉽고 즐겁게 해야 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즐겁게 해볼까? 쉽고 즐겁게 해야 잘하게 됩니다. 잘하라고 하면 잘하지 못한다. 맞아요. 쉽고 즐겁게. 근데 잘하라고 하면 잘하지 못한다. 그 잘하려는 무게가 완벽이라는 그 환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잘하려는 무게가 완벽이라는 환상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 잘하려는 무게가 완벽이라는 환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려고 해야 합니다. 잘하려고 하면 잘하지 못하고 쉽고 즐겁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면 쉽고 즐겁게 잘할 수 있을까? 그 잘하려는 무게가 완벽이라는 환상을 만든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쉽고 즐겁게 힘을 빼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항상 즐기는 거. 맞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냥 즐겁게 살았을 뿐인데 열심히 산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이루었다는 것을 그 경험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어야 그것을 채우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풍요만 추구하고 풍요만 펼쳐지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풍요만 추구하고 풍요만 펼쳐지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완벽은 없습니다. 그 미완벽이 당신이고 당신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삶은 완전합니다. 완전은 완벽과 미완벽을 이미 풀고 있습니다. 그 삶을 응원합니다. 아직 덜 익은 당신의 삶, 그 삶을 사랑하십시오.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책은 몸으로 읽는 것이다. 살기 위해 먹는 것처럼 살기 위해 독서를 합니다. 습관의 힘입니다. 습관은 한번 들이기 쉽지 않지만 습관이 된 일상은 하지 않으면 어색합니다. 그 찜찜함에 나도 모르게 책을 펼칩니다. 그 찜찜함에 나도 모르게 책을 펼칩니다. 독서는 종이에 박힌 화살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찜찜함에 나도 모르게 책을 펼친다. 습관은 한번 들이기 쉽지 않지만 습관이 된 일상은 하지 않으면 어색하다. 맞아요. 그 찜찜함에 나도 모르게 책을 펼칩니다. 독서는 종이에 박힌 활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활자가 내 언어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작가의 생각을 해체하고 나의 생각을 해체하여 새롭게 편집하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새로운 언어, 메타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의 메터드는 내 세상과 주변을 변하게 합니다. 세상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나의 세상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쓰는 그 언어에 따라 나의 세상은 바뀌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는 언어에 따라 나의 세상은 바뀌기 때문이다. 바뀐다. 언어로 채워진 세상, 그 세상 속에서 나도 언어로 물들고 있습니다. 평소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하나요? 그 단어가 당신의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풍성하게 채우고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독서입니다. 풍요의 말과 결핍의 언어는 이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독서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것을 떼어서 화장실 거울 혹은 사무실 모니터에 붙여둡니다. 꼭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지식의 유의는 자신에게 상당한 즐거움을 줍니다. 진짜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언어에 풍요로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풍요 속에서 세상은 다르게 펼쳐집니다. 세상은 언어의 집이고 그 집이 풍요로 채워질 때 당신은 부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와, 내가 쓴 글마저 당신만이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기적이며 축복입니다. 그 시간이 기적이며 축복이다. 자신에게 감동하는 시간. 그 시간이 기적이며 축복이다. 자신에게 감동하는 시간. 나를 신뢰하는 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자신감이 당신의 전체 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자양분입니다. 그것을 통해 힘든 일상을 이어가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서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서의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리고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독서는 일상이 됩니다. 책을 읽어야 합니다. 습관이 된 그 현실은 나도 모르게 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야 한다. 습관이 된 그 현실은 나도 모르게 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습관이 된 그 생각이 나의 무의식에 저장되고 그 무의식은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책은 몸으로 읽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삶은 고통과 권태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고통과 권태, 그쵸? 아, 내가 부정적 느낌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구나를 아는 능력, 그것이 시선의 힘입니다. 그 눈이 나를 보고 있을 때 나는 고통과 괴로움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하고 경험하고 흘러보내게 됩니다. 그 시작이 운동입니다. 인생의 시련과 역경은 누구나 겪습니다. 성공했다고 돈이 많다고 공부를 했다고 힘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생로병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한 걸음 뒤에서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운동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상황과 사건이 아닙니다. 그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삶의 생로병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한 걸음 뒤에서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운동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한 걸음 뒤에서 의미한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상황과 사건이 아닙니다. 잘 살펴보면 눈앞의 사건보다 그 사건을 판단하는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체력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운동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유쾌해지면 우리의 시선은 명쾌해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선명하고 순간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생깁니다. 마음의 눈이 떠지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허용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현실을 허용하는 능력.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도 한번 경험해볼 여유가 생깁니다. 명쾌한 눈을 쉴 때 현실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가지는 효과입니다. 운동은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쾌한 몸과 유쾌한 마음, 명쾌한 눈을 지니기 위해서입니다. 헤어진 애인을 가장 잘 잊는 방법은 헬스장에서 미친듯이 운동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할 때는 생각, 감정, 느낌과 떡이 된 자신을 놓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의 기본기가 운동인 이유입니다. 숨은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쉬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수전사가 나를 위해 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진정한 나입니다. 숨은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쉬어지는 것이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수전사가 나를 위해서 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진정한 나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진정한 나, 참 나와의 만남입니다. 그가 바로 나의 수천사입니다. 나를 숨쉬게 하고 내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느낌을 간직한 채 이제 눈을 떠봅시다. 명상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생각의 늪에 빠진 나에게서 벗어나 명상의 목적은 이거다. 생각의 늪에서 빠진 나에게서 벗어나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드는 세상에 내 삶을 내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상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생각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6,200여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 생각이 우리 인생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인연 따라 펼쳐진다. 삶은 인연 따라 펼쳐진다. 삶의 많은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은 1%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는 어떤 운에 의해서 우연한 기회가 와서 나도 모르는 인연이 펼쳐져 만들어집니다. 삶의 많은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1%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는 어떤 운에 의해서 우연한 기회가 와서 나도 모르는 인연이 펼쳐져 만드는 것이다. 나도 모르는 인연이 펼쳐져 만드는 것이다. 결국 사람에 따라서 운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는 하루의 작은 성취에 즐거워하고 세상에 나를 맡긴 채 가볍게 살아갑니다. 목표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좋을 거라는 알을 지닌 채 누구보다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꼭 되어야 돼. 이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돼라는 집착을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을 채워갑니다. 이런 집착. 꼭 되어야 돼. 이거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해. 라는 집착을 버린다. 그래서 하루의 작은 성취에 즐거워하고 세상에 나를 맡긴 채 즐겁게 살아갑니다. 목표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좋을 거라는 아는 삶을 지닌 채 누구보다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와. 매일 읽고 싶어요. 진짜 이하연님의 책은 매일 읽고 싶은 것 같아요. 즐겁게 사는 거, 꼭 되어야 된다, 꼭 해야 된다라는 집착을 버려라. 가벼운 마음, 즐기듯이. 꼭 되어야 돼. 이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 라는 집착을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을 채워갑니다. 오늘이 미래로 이어지는 과정임을 알면 즐겁게 그 삶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이 즐거우면 미래도 즐겁지만 오늘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는 그 미래가 펼쳐질 뿐입니다. 생각과 계획은 내가 하지만 결과는 세상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보내봅시다. 세상을 만드는 그 삶의 시선, 나의 무의식과의 만남이 바로 명상입니다. 당신의 시선, 나의 수호천사를 자주 만나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자주 불러줄 때 그는 당신에게 다가와 풍요의 꽃을 피워줄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이제 눈을 감고 그를 만나십시오. 진짜 너무 좋네요, 이 글. 당신의 시선, 나의 수천사를 자주 만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자주 불러줄 때 그는 당신에게 다가와 풍요의 꽃을 피워줄 것이다. 꼭 그렇게 된다. 이제 눈을 감고 그를 만나라. 와, 진짜 오늘은 이게 다 읽은 책인데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진짜로. 네, 오늘은 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독서노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책을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독서한다고 수고하셨어요, 아이리님.